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슈 체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KT 화재 책임은? 자, 지난해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국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 종결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얻은 수확이 없네요. 네, 빈손 수사 결과. 그렇게 오늘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러셨어요? 기억에 생생한데요. 네. 작년 11월 24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저도 공교롭게 그날 이 아현지사에서 한 500m 거리에 떨어진 그 곳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통신사에 불이 나서 이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저뿐만 아니고 그 전후에 있는 소상인 국민들이 휴대폰 결제도 안 되고 해서 큰 손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은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은 원인 이상이다라고 오늘 그 서울 그 서대문구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그 방화 협의를 찾지 못했고 발화 지점도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방화도 실화도 아니면 소방기본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결국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변론으로 형사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 피해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다. 사실 교수님, 예. 사람에 의한 방화도 의심이 됐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에 의한 방화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아. 왜냐하면 불이 나는 그 날에 통신구에 들어가서 작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에 조사를 면밀히 해봤는데 담배꽁초처럼 어떤 발화 물질이라고 하죠. 이런 물질들이 전혀 발견이 안 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간 적도 없었고 그 안에서 작업도 안 했었고 또 일정한 발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보면 사람에 의한 방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은 이제 가장 추측이 가능한 물론 지금 뭐 발표 내용을 보면 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전기 설비에 의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는 얘기인데 변호사님, 경찰에서도 지금 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확인을 했다고요? 지난 5개월 동안 사실 그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서대문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13명으로 전담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명 전담반 이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 그리고 또 또 유관기관을 해서 현장에 3번 감식을 하고 합동회의도 2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3번의 감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불난 다음 날 11월 25일 날 현장 감식을 해서 다른 어떤 물리적 변동이 있는가를 확인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휘발유나 이런 것에 방화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로 해서 유증 검사를 했고 나아가 3차 같은 경우에는 잔류 연수물을 수거해서 어떤 또 다른 실화 가능성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그 유증 검사나 잔류 연소물 검사에서 실화 가능성이나 방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관리하는데 일정 부분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실화나 방화 이런 것은 형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뚜렷한 증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주위 상황이 너무 불에 타가지고 훼손이 된 관계로 네. 발화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고 발화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이번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여기서 예. 주목할 점이 국가수 그리고 소방당국이 추측한 발화 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환풍기인데 그렇게 이제 소방당국은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제 전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속에서 혹시나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기의 어떤 합선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1차적으로 소방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밀하게 조사해봤더니 그것이 원인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10시간 동안 그 안에서 불이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소실이 돼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기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100% 그게 확실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어느 지점, 어느 시설이 불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 것이죠. 네, 결국. 그렇다면 뭐 결국은 KT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뭐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KT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2015년에 이게 원효 지사하고 통합을 하게 돼요. 이 지점이 아현 지사가.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A, B, C, D 등급이 있는데 원래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C등급으로 올리게 되면 관리 상태를 과기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D등급은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사가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KT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내사 종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처벌할 대상이 없다. 어쩐지 좀 찝찝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대문 경찰서 그과 결과를 했지만 그 유력한 그 어떤 근거는 뭐냐면은 국립과학수사의 연구소의 법화학 검사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통신구 내부의 전기 원인으로 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신구의 심한 연소와 변형으로 인해서 구체적 발화 시점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그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다 더 어떤 고급적인 어떤 수사와 이 원인을 밝혀낼 그럴 기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있는데 결국 사람은 죽었는데 네. 그 원인을 밝히질 못해서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뭐 5달에 걸쳐서 뭐 3번의 감식이 있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열과 성을 가지고 원인을 밝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지금 쏟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재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 책임 소재도 책임 소재고 또 여기에 재발 방지는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도 듭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